2020년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라. 지식의 끝판왕 천재 종민. 그에 맞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허당 종민. 이봐, 그럴 수 있겠어? 도전은 날 배신하지 않아. 3, 2, 1. 정답! 정답! 공개해주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도전이 찾아온다. 도전 한국. (2020년) 도전 한국.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알래스카 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 역시 천재종민 씨가 먼저 손을 들어주셨군요. 1기압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렇군요. 그럼 허당종민 씨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3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3, 2, 1. 레미콘?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멘트도 그 레미콘이 돌아가면 굳지 않듯이 바닷물도 얼지 않게 돌려주면. 오, 그렇군요. 그럼 정답 공개해볼까요? 정답 공개! 오, 두 분 다 모두 정답이시네요. 오씨! 도전 한국! 사회 문제는 나 혼자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우리 모두의 도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사회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우리 다 함께 도전 한국! 오늘 이제 온국민 집단지성 프로젝트 도전 한국 과제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자, 도전 한국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현장으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또 온라인으로 중계해드리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곧 과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과제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부담 없이 채팅창에, 그리고 댓글이나 채팅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인트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신 것처럼 도전 한국은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으로 대표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9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제안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별 기술 동향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 책임위원 소관부처 순서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후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6번째 과제, 바로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방안인데요. 최근에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의성이 높은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과제 책임위원이신 최성진 위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도전 한국 과제 정의서와 과제별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과제 도전 한국 과제 설명을 맡게 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과제는 그 반려동물 유기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모 목적과 그 과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좀 배경이 되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개나 고양이 같은 그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850만 이상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야말로 한 집 건너 하나 정도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결정했던 이유를 보면 뭐 동물을 좋아해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나 가족을 갖고 싶어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우리 그 삶 속에 반려동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이제 문제들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물림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가장 심각하게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또 잃어버리는 그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167% 정도 늘어나서 한 해에 10만이 넘는 반려동물이 그 유기 또는 이제 잃어버려서 또 이제 그 유기 유실 동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 제도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2019년도에 엠브레인에서 한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고 이런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 반려동물 등록제도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가지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들도 등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유기하는 행위도 감소할 수 있고 또 유기됐을 때 또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반려동물 유기하는 그 문제와 등록제도의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공모 과제인데요. 과제의 제목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반려묘 유기 예방 또는 동물 등록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 굉장히 긴데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유기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제안을 해주셔도 되고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 유기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하면서 또 유기 예방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과제를 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유기 예방 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유기 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결국 동물 등록제이기 때문에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셔도 결과적으로 유기 예방에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된다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활용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유기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는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동물 등록제와 무관하게 기술적 방안을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그 동물 등록제에 과태료 부과 같은 기존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더 세게 매깁시다. 뭐 이런 제안은 이제 그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제 기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도전 한국에서 꼭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좀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유기 예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동물 등록제와 연계해서 동물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제 공모서의 부침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술적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GPS 장치나 유심카드 또 기술 방식 적용한 그런 인식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비용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장 칩 같은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술의 현실성 부분, 적용 용이성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배터리를 자주 교체해야 돼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현실성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 방안과 관련해서 그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뭐 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해외에서도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내용을 주시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포함해서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제 생체 정보로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하려면 뭐 그에 그 상응하는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검토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 이미 특허를 등록했거나 누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꼭 검색을 통해서 내가 낸 아이디어이지만 이게 혹시 남이 이미 등록해 놓은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은 간단하게만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개물림 사고라든지 유기 유실 동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걸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행 동물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이따 이제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현재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아직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형, 외장형 그리고 무선 식별 장치와 인식표를 하고 있고 과태료도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고 앞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수가 200만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장형, 외장형, 뭐 인식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누가 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장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게 몸 안에 이제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용 문제도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만 시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동물등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한 50%밖에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시켜서 거의 100% 가까이만 가기만 해도 유기동물 문제도 좀 더 정책적으로도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등록 방식 또 등록 창구를 어디로 하느냐 또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활성화 유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각각의 활성화 방안들이 또 쟁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런 문제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등록 방식 관련해서 이제 외장형은 이제 인식표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내장형 칩으로 하게 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된다. 이런 찬성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체내에 주입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선택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등록 창구 관련해도 현재는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동물병원 같은 데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ICT 기술로 활용한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데 좀 폭넓게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또 이것도 약간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도 이제 뭐 개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리고 2개월 이상이 아니라 태어나면 무조건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등록 활성화 관련해서도 공공 장소에 출입 못하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시행 중인 이 동물 등록제, 이 반려견 등록 의무제와 연계해서 동물 등록을 활성화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아마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해당 과제의 소관 부처인 농림식품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기 사무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정책 추진, 연구 현황, 기술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철기 사무관입니다. 네, 지금 동물 등록제 관련 업무 맡고 있고, 제가 현황 및 문제점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정책 추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고, 예, 과제 제시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언론 같은 것도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실유기 동물 수가 2010년대 초반부터 좀 줄어들다가
지금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2019년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13만 5천 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인도되는 마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인도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방향,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은 우선 이제 08년부터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서 동물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유실 유기동물 방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제 동물 등록제를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동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부 다 동물 등록제가 도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유기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동물 버리는 사람이 동물 등록을 했다고 해서 동물 안 버리겠느냐 뭐 그런 반론도 있는데, 사실 유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유일한 방법이 동물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물 등록하신 분들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유기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좀 유기유실 동물 방지에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고요. 지금 원래 유실 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실 지금 지자체가 유실 유기를 발견을 하면 이제 유기를 발견을 하면 이제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벌금으로 바뀌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황이고요. 관련 통계 지금 이제 14년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14년도에 88만 마리 등록했고, 이제 19년도에 210만 마리 정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등록된 현황을 파악을 해보면은 지금 등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에서 40% 정도는 등록을 안 하셨다는 얘기라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기유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4년 전국 시행했고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지금 동물 등록을 시범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고양이에 대해서 동물 등록을 뭐 의무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서울, 경기 전역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참여 지자체 포함해서 87개 기초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고양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 절차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아시듯이 내장 칩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형으로 이렇게 목걸이 형식으로 다는 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식표 부착 방식이 있는데, 인식표는 내년 2월 달부터 등록 방식 중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지속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일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 등록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동물 판매 시에 등록을 하고 분양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의무화할 예정이고, 지금 등록 대상 동물이 그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 대상 동물을 이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방식은 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식표를 제외하는 것은 이제 탈부착이 인식표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형 칩 방식과 다르게 그 이제 글씨가 지워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인식표 방식을 좀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다른 해외 국가들과 다르게 이제 내장 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내장 칩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장 칩의 비용이 외장 칩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고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따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이제 뭐 흔히 말해서 펫숍이라 그러시죠. 이제 동물 판매업자에게 이제 동물 구매하실 때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교육을 미리 이수한 분들만 이제 동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거랑 맞춰서 이제 등록 대상 동물 살 때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을 살 때는 동물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 맨 밑에 쪽 보면은 사실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바이오 인식 활용 동물 등록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 중순부터 21년 말까지 지금 비문이나 안면 인식이나 그다음에 개 홍채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개가 어떤 개라는 것을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민간에서 이렇게 개발 중인 동물 식별 방식이 과연 동물 등록제로 쓰일 만큼 개발된 기술인가에 대해서 정책 연구 개발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코 부분, 코주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 지문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그 다음에 홍채, 이 세 개 다 사람 지문이나 이제 안면 인식이나 홍채 방식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휴대폰 전자결제 할 때 이미 활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을 이제 동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 방식을 이미 지금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DNA 등록 방식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조금 있으셨고, 그 다음에 DNA 등록 방식을 하나의 등록 방식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실제로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DNA 등록 방식은 이제 DNA 아시겠지만 그런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DNA 방식으로 이제 이 개가 이 개라는 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비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지금 채택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지금 말씀드린 비문 방식이라든지 DNA 등록 방식 두 가지 전부 다 지금 해외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고, 해외에서는 내장형 일원화가 지금 추세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개의 어떤 아이디를 만들고 그 개의 아이디를 다른 곳에서 이제 등록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GPS 같은 기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잃어버렸을 때 동물이 뭐 예를 들어서 기르는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그 자동으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뭐 휴대폰 이제 그 위치 정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식의 문제점은 일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현황들을 저희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내장 칩이나 외장 칩 등록 방식 가격이 대충 4만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등록 방식이나 아니면은 유기유실 방지 방안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뭐 질의가 미리 있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옆에 계신 이제 김호선 단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과제 소관부처 농림식품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무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이라든지 구입 적용의 용이성, 그러니까 경제성도 좀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제정에서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존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검색한 후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겹치지 않는지 이 중복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 단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 현장 참여자분들로부터 질의사항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부터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호성 단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주름, 홍채 이런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이 조금 어려운 이유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입니다. 그 코주름, 홍채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식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시점부터 일생 동안 불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개나 고양이에 대한 여러 반려동물들 대상으로 코주름이라든가 홍채 같은 생체 정보가 언제 자리 잡고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생체 정보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부분적인 연구는 있는데 충분하게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생체 정보 취득 시에도 이제 사진 찍는 방법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그 인식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생체 정보 취득을 위해 동물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도 아직 생체 정보 방식으로 등록을 의무화한 한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동물 생체 정보의 취득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체 정보 관리 체계, 그다음에 적정성이라든가 성능을 검증하는 항목 방법 절차에 대한 체계가 아직 없는 상황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생체 정보를 활용한 그 동물 등록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반려동물 성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획득한 비문이나 홍채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그 식별하는 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업화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그 등록 시부터 식별성이 그 확실히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술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이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아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요. 현재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비싼 등록 비용을 들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 쪽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수준이고 외장 칩의 경우에는 이제 시술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한 40,000원 정도, 그 다음에 내장 칩의 경우에는 시술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한 5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식표 다들 제가 말씀을 들으셨지만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 이제 비싸다면 당연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기면은 등록을 안 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사실 이제 걸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제 등록하시는 건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등록 비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무료로 해드릴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칠 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또 해왔는데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자체가 많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하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지금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이제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등록 비용 자체가 비싸다고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동물 등록이 이제 너무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아. 뭐 나는 잃어버릴 것 같지 않다. 아니면 동물 등록 자체를 잘 모른다. 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식표가 10,000원, 20,000원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빨리 인식표나 이 내장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무관님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제가 드릴게요. 여기도 농식품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혹시 해당 정책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유기를 조금 범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고 코웃음 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아동 학대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이제 사람에 대한 학대나 이제 유기나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똑같은 처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기동물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를 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동물 내가 키우다가 햄스터가 너무 많아져서 좀 버린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키우던 고양이를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막 큰 범죄라는 인식이 사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경찰이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유기가 발견되면 지자체에서 이제 과속하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딱지 끈 듯이 이제 그렇게 나갔던 건데 조금 유기를 범죄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 문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제 생각에 저희가 홍보를 잘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은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을 감사합니다.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맨 앞에 분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이 등록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등록 방식 등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고양이 등록제는 지금 내장형 칩으로만 지금 내장형 칩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많은 동물병원에서 이제 등록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참여 지자체가 서울, 경기 전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자체들에서 87개 지자체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보도 자료 보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해당 지자체에 살고 계시다면 이제 지자체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제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물 등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쪽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비문하고 그 홍채 관련돼서 2021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 19년 중반에 착수 보고회를 일단 하고 제가 알기로 아직 중간 보고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 보고회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앞에 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유기하고 반려동물 분양에서 가장 핵심은 동물 등록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등록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금 바이오인식 기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핵심은 정확도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험 인증 체계를 만드실 정책이 있으신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최근에 와서 반려동물로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정적인 게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이제 개고기 먹는다고 이슈가 많았죠. 그것처럼 먹거리에서 이걸 하나의 펫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산업 정책 활성화, 펫 산업 활성화 정책 같은 거를 수립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 검증 체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문이나 홍채나 이제
사람 안면 인식 이런 경우는 지금 옆에 계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맡아서 기술 검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일단 제가 작년부터 계속 쫄랐어요. 좀 해달라고. 네, 그 이제 동물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고 쫄랐는데 지금 좀 어려우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일단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술 검증 체계를 조금 이제 하실 수 있는 곳이랑 이제 합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일단 기술 R&D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먹거리 산업 정책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펫 산업을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산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20년, 19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식품 산업 활력 대책이라고 저희 이제 같은 농식품부니까요. 저희 식품 쪽에서 그 식품 산업 활성 대책을 발표할 때 이제 펫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 책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지금 펫 사료 관련이 지금 시장이 매우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벌써 우리나라에서 시장 1조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이제 그 외국 기업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그 펫사료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식품산업 육성 종합 대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에 발맞춰서 이제 펫사료 산업을 좀 관리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동물복지 정책과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물 등록제 이 정확도가 핵심일 것 같다는 질문이었고 국가적인 어떤 체계를 만드실 계획이 없냐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금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무관님께서 해주셨는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사실 기술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록할 때부터 안 변한다는 게 확실하게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제 상용화 쪽에서는 성체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체계 구축하는 건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 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관련 부처가 주로 이제 행안부, 방통위, 과기부기 때문에 이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걸 받아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중앙부처가 과기부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마 예산 확보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모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볼까요? 네, 앞에 분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네, 반려동물 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험 제도가 있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인터넷 기사나 보고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다쳤거나 아플 때 이제 병원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저희 손해보험처럼 그런 펫보험들이 활성화는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 손해보험사 빼고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지금 반려동물 보험을 일단 런칭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반려동물 보험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질병이 걸렸을 때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조금 아직 연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병원에 가냐에 따라서 이제 병에 따라서 다른 돈을 부른다는 얘긴데요. 그게 그 지금 당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보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나갈지 예측이 정확하게는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험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등록제 측면에서도 이 개가 이 개인지 이 고양이가 이 고양이인지에 대해서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좀 해결을 이렇게 좀 해나간다면은 보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반려동물 보험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한두 군데 보험사를 뺀 나머지 보험사에서 다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은 가셔서 보험을 드실 수 있다. 근데 가격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비싸다는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질문까지 받아왔고요. 지금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설명회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써주신 분들도 계세요. 소감도 있고 질문도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님한테 또 질문이 왔습니다. 인식칩에 기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정보 변경 시 교체가 아닌 전산만으로 수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인식칩은 일단 동물 등록 번호가 제일 먼저겠죠. 동물 등록 번호가 있고 그 동물 등록 번호 안에 이제 이 개의 이름, 그 다음에 개 견종, 그 다음에 중성화 여부, 그 구체적인 정보들이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은 일단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이 혹시 뭐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바로 전 질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1번 질문 한번 넘겨주십시오. 교체가 그러니까 전산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면 굉장히 편리해서 이런 것들도 활동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 변경 시 당연히 이제 인식칩을 심었으니까 인식칩을 바꾸긴 당연히 어려울 거고 전산만으로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더 발전을 좀 시켜서 인터넷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칩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견종이 바뀔 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견주 정보가 바뀌었는데 그게 칩을 다시 빼고 다시 삽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산에서 업데이트하면은 해결이 되는 건지 그거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시군구청에 가면은 네 바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동물 이제 소유자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사무관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현재 APMS에서 정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판매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동물을 등록한다면 반려인에게 정보가 이전될 때 수정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제 잘못 이해를 하셔서 잘못된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동물 판매업자들이 동물을 판매하기 전에 그 동물을 구매하시는 소유자 이름으로 이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한다는 거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조금 착각하신 것까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셨고요. 자, 김호성 단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 방식 중에 내장형 방식은 별도의 수술 절차가 필요한가요? 내장형을 심어놓으면 도중에 교체는 안 해도 됩니까? 사무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서로 질문과 답변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도의 수술 절차라기보다는 이제 삽입 과정, 그러니까 이제 삽입 과정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이제 수의사만 할 수 있는데 수술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수료를 이제 10,000원 정도 수의사에게 그렇게 내게 됩니다.
네, 내장형 심어 놓으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장 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도중 교체는 안 해줘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굉장히 이번 이 과제에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질문과 의견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개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기된 반려견, 반려묘가 보호소로 보내지면 일정 시간 지나면 안락사시키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고요. 조금 네. 아픈 부분인데,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유기된 반려묘가 들어오면은 이제 7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앞서 나온 APMS, 그러니까 저희 정책을 되게 잘 알고 계신 건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약자거든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네이버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7일 동안 공고를 저희가 하고요. 전국 다 동일합니다. 전국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7일 동안 주인 안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10일 뒤에 안락사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안락사 되기 전에 잘 찾아야 될 텐데 그럼 동물 등록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물 등록 관련 범위가 결정되었나요? 조류, 파충류도 키우는데 등록 허가 및 자율의 범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14년도부터 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시범 사업하고 있고요. 지금 의무화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문 한 개 한 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의견과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많죠. 그만큼 이 과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 좋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문에 게재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예방관 관련 과제 설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전한국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